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홍종환입니다. 에, 제가 오늘 나를 찾는 행복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좀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요. 평생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실존 사상의 선구자라고 하는 거 킬케고아라는 덴마크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1950년대, 60년대 아주 가난한 때를 지났고 또 뭐 또 민주화되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발전한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들, 또 젊은이들 많이 애써서 특히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발전에 걸맞게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복한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떤 그렇게 그 뭐 수적으로, 수량적으로, 혹은 계량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엔에서 매년 미국 마나탄에 있는 뉴욕 마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의뢰해서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합니다.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무여권은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이라 그러는데 우리 행복 지수는 세계적으로 한 50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량적, 계량적, 이 경제적 발달에 비해서 실제 우리 내면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52권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드물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옛날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 40년, 50년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건 뭔가 그 제가 전공하는 킬케고아 쓴 책 중에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 적어도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모든 죽음인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일생을 좀 부끄럽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경우를 보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 이 절망하면은 사실 이게 뭐 죽은 목숨인 거지요. 예.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고 자살률이 높고 또 뭐 이 강의를 이 제 말씀을 듣는 중에 아주 부유한 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집집마다 가계빚이 지금 1인당 가계빚이 한 2,700만 원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인, 4인 그런 가족 치면은 한 가족마다 한 가구마다 한 1억 정도의 가계빚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들 사이의 어떤 그 의사소통,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남과 더불어 혹은 자기 자신과 이게 의사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사회가 서로 불신이 쌓이고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에 본래가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 소리를 내는데 바이올린이 무슨 첼로 소리가 안 난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그저 이미 이거는 옛날 소크라테스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저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를 못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 텐데 그런 게 없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 의사소통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한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거북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형성되지 못하고 뭔가 남들한테 안 그런 척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열등감이 있다든지 자기를 잘 개발하고 자기를 잘 만들어가지 못하면은 딴 사람과의 관계가 바람직스럽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바이올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인간이 사람이 본래부터 가장 마음속에 바라는 것 그것을 따라해야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그 자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깊은 데 있는 그런 욕망인가?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저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경제적 관심이다.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데 경제적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지요? 이 막스 얘기가 완전히 다 틀렸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인가? 많은 사상가들이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지만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감각적인 쾌락, 육체적인 향락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봐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적인 향락
육체적인 쾌락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도 아까 마르크스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것이 인간을 움직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막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깊은 동기인 것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스를 비판하는 것이에요. 또 프로이드가 얘기한 듯이 인간의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이 인간을 삶에 결정시켜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거 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혹은 그것만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 이제 뭐 니체 같은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기를 팽창시키는 거, 힘을 추구하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거 이런 것 등을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위에 높은 지위에 가더라도 자기 심성을 잘 개발하지 못하면은 잘 나가다가 아주 높은 지위에서 혹은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인간이 갖고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바이올린 소리 내시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것인가? 제가 그 공부하는 실존사상가 킬케고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우리는 잠시의 향락과 즐거움과 그런 보람을 넘어서서 어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더 나은 미래가 있으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인간은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뭔가 보람된 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조각가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화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기업가들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어떤 기록물을 남기고 이러는 것은 뭔가 인간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시간을 하면서 나를 찾는 행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어떤 영원한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종환입니다.